배운 거를 이렇게 문제로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아직 처음에는 문제 풀기 좀 어려울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쫙 보면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 보면 근데 이제 그 광역도시계획을 일단 정리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아까 제가 광역계획권이죠, 권? 네,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정하고 그 안에다가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다.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사실은. 원래 그 정도도 모르고 1월 달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거기 절차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건 관청이에요, 관청. 관청이 이제 어떤 일을 막 한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가급적 한번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흐름이 아까 자, 우리나라 국토계획부에서는 선 계획을 먼저 만들죠. 선 계획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 계획 3개 중에서 제일 높은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밑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좀 이따 이제 바로 배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하고 이제 도시기본계획보다 이제 하위 계획으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몇 개가 있었나요? 6개. 자, 6가지가 결정되면 다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형태의 계획인데, 자,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배우는 거니까,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의라고 돼 있습니까? 의. 자, 이런 걸 한번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의.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계획이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에요. 장기 발전 방향이에요. 장기적으로 발전의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 미래에 대한 청사지를 그리는데, 자, 이게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광역계획권. 아까 우리 서울시 광역계획권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청주천 같은 이렇게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거기 그 안에다가 이제 장기적인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성격 같은 경우는 그 성격에다 이렇게 알았을까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자, 아까 제가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구속적 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그게 이게 구속적 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이 대표적으로 구속적 계획이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직접적으로.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적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둘 다 장기적으로 방향만 지시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구속적인 계획이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이게 뭐 어떤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오고 뭐 이렇게 깊이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닌데, 계획 자체가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는데 방향만 제시하는 거는 다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구속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뒤에 보시면 02번을 좀 볼까요? 02번. 이 보면 거기에 광역계획권에 지정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이라고 됐습니까? 제목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수립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우리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서 수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은 광역계획권이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광역계획권.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으로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는데, 자, 밑에 보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입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것만.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그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이렇게 도시를 2개 이상 도시를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가 정하는 케이스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광역계획권을.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박스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이게 진짜 어려워졌네요. 광역계획권의 그 영역이, 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 이하 시도라는 말 써서 이런 데 걸쳐 있다. 이 케이스가 서울시예요, 청주청원이에요? 이게 서울시냐 청주냐 그거를 판단할 줄 아시죠? 밑에 2번까지 읽어볼까요?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도 관할구역 안에 속하고 있다. 광역계획권을 묶은 장소가 같은 도 안에 있다. 이게 청주청원이죠.
충청북도 안에 청주청원 같은 도 안에,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도 아까 같은 도 안에 있는 경우 그 케이스는 도지사가 정하고, 위에 1번 케이스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하고 맨 끝에 도로 끝나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2개 이상의 특별시나 도, 아니면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그 경우가 서울시죠. 아셨어요? 네, 그 케이스가 서울시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케이스가 아까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 아까 제가 이렇게 시도에 걸치면 이게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 걸친 겁니까? 아까 제가 도 옆에 있는 시는 서울특별시, 뭐 인천광역시, 세종시 이런데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줄임말이 있죠? 문장 안에. 네, 그 줄임말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또는 도를 이하 뭐라고 하겠다. 시도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시도, 이하 시도. 네. 그걸 갖다 우리가 줄여서 써야 너무 길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 그러면 이게 숨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도라고 줄이면 여기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걸쳤거나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 걸친 게 있으니까 장관님이 정하고, 광역계획권이 거기 같은 도 안에 있습니까? 네, 같은 도라고 해도 되고 그냥 도 안에 있어도 되는 거. 그 말 같은 말이에요. 광역계획권이 그냥 도 관할구역 안에. 자, 이거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같은 말로. 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하나의 도 안에 있다. 그럼 이게 충청북도 안에 있는 청주청원이니까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스토리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그 다음 스토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스토리가 수리권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리권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계획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 관청이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서 좀 전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관청. 이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이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정을 했으면 이제 거기다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계획 수립할 때는 이거 수리권자라는 관청이 한 번 더 나온다고요. 이 관청이 수리권자가 그 교재를 보면 거기 24페이지에 거기 그 03번에 수리권자 해가지고 국토부 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님이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다음 구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자, 결론이 이거예요. 공동수립이다 이렇게 하셔요. 공동수립.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여기 보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여기 보세요. 같은 도. 자, 이 같은 도가 하나의 도 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다. 이렇게 속해 있다. 자, 이 경우가 청주청원이에요. 서울시와 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주청원이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충청북도 안에 있다는 안에 이렇게. 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도 안에 있다. 같은 도 안에 있다. 그럼 이때는 청주청원일 때는 이거 보세요. 아까 광역계획권은 도지사님이 정했죠. 근데 계획은 여기 보시면 청주시장하고 청원 군수가 공동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수립해라. 지금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묶어주는 사람은 그 같은 도 안에서 묶여지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묶는데, 계획 수립은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상호 협의를 잘해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케이스는 요게 내려와요. 요거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속해입니까? 이렇게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 두 번째 케이스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는 말이 2개 이상 시도에 속해 있다.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럼 이게 서울시와 경기도 이런 데 걸쳐 있는 케이스죠. 아니면 광주광역시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데 걸쳐 있으면 그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위에 거 따라가야 되겠죠? 공동수립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잘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처음 할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잘 만드셔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스토리를 본인이 잘 만들어야지 하프한테가 정리가 돼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책을 쭉쭉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5분을 정리를 안 해놓고 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지식은 다 휘발되고 없어져 버려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 잘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리를 공부를 내가 50분을 했는데 50분 중에서 이게 30분 공부하고 나머지 20분은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리를 안 하고 한 이틀 지나면 내가 뭐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예, 그때 정리를 해놓은 친구들은 그 정리한 걸 본인이 본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그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복습이 되면서 그게 머릿속에 슬슬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 까먹었더라도 다시 이제 설명을 듣고 그 정리한 것만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정리했구나. 이게 금방 다시 머릿속에 또 복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결론을 이렇게 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같은 도안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안에 이렇게 묶여지면 도지사님이 지정을 해주고, 이거 지정을 했어요. 지정. 여기는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근데 계획 수립은 이게 공동 수립으로 간 거죠. 그럼 그 다음 철자 보세요. 4번 좀 보실래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그 4번에 수립 승인 절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광역은 수립을 해서 상급자한테 승인, 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승인이래요. 승인. 아까 수립을 공동으로 수립했어요? 그 수립했으면 자기 상급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이 계획이 맞습니까? 이렇게 관청 내부적으로 허락을 받는 게 승인이란 말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광역은 수립을 해서 상급자한테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 절차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순서를 한번 외워보세요. 어떻게 외울 걸, 그죠? 그럼 어떻게 외울 거예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가지고 협의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권자가 승인. 그럼 이제 계획이 확정되고 그 서류를 송부 보내서 송부를 받은 관청이 발표한다, 공고한다.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 와서 보시오. 그게 열람이에요, 열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뭐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립 승인할 때 여기 보세요. 수립 승인이니까 그 세 번째 칸에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수립 먼저 쓰세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다음에 한 칸을 떼고 승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립 승인 절차니까. 그래서 외우실 때 수립 승인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중간에 이렇게 의협심이라는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의협심,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의협심,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의협심 집어넣고 맨 위에 의협심 강한 놈은 아침에 기공체조를 많이 한 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수립 승인 쓰고 의협심, 기공, 이렇게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떤 학원 선생님들은 기의수, 협심, 승공 이렇게 외우라는 분들 계세요. 그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거나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립 승인 쓰고 의협심을 쓰고 기공 이렇게 쓰셨는데,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반을 싹 나눠요. 이렇게 나누면 여기까지는 무슨 절차가 되는 거예요? 수립 절차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승인 절차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제가 이 수립을 누가 했는지 여기부터 항상 보세요. 기준이 이거예요. 기준. 수립을 여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수립은 그 시장원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수립 승인을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수립을, 아까 우리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가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한번 나누고 이렇게 아까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도 있었어요. 네, 나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시장원수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는 이렇게 이게 자기 상급자를 찾아가는 거야. 국토부 장관 찾아가면 돼야 안 돼요. 잘못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장원수 바로 위에는 누구 있어요? 네, 도지사님 있잖아요. 바로 직속 상관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도지사님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는, 자, 서울시와 경기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이게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아까 이분은 지정권자.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계획의 수립권자, 계획의 승인권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계획을, 그러니까 권을 지정을 하고, 그럼 여기 잘 보면 지정권자 이분이 결국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승인권자랑 같아요. 이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갖고 오면 최종적으로 승인 내주는 사람이 아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였습니다. 그런 특징도 있었죠? 있었죠? 네.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약간 선행학습이에요. 약간. 자, 우리가 원래 용어를 그냥 광역계획권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시간이 좀 없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선행을 좀 하셔야 돼요. 선행. 우리 저기 수능 시험 볼 때 선행학습 해야죠.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선행학습 같은 거 하라고 막 공부하라고 독려할 때 여기 강남에 그러면 그런 학원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 엄마가 돈 70억 있는 사람 손들으래요. 그 이상. 그게 손들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니들은 집에 가래요. 니들은 서울대 연고대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그게 몇 년 전까지는 50억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애들한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서울 이제 인류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아버지 엄마가 70억 이상 있으면 가라 합쳐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더 혼자 있고 이렇게 형제가. 그러면 그거 유산 받아가지고 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울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다고. 근데 그 정도 없으면 다 공부해서 서울대 연고대 가야지 니들 이렇게 인류권대학교 가야지 나중에 서울에서 좀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 취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업 얘기하면 이렇게 무슨 뭐 서울에 무슨 유명한 좋은 회사인데 그 취업할 때 이렇게 뽑을 때 사원을 뽑을 때 이렇게 원서가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원서가 뭐 10명 뽑는데 뭐 직원 뭐 원서가 막 3,000장 들어오고 막 이런 데잖아요. 워낙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그러면 그 원서 이렇게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3명 나와가지고 3,000장을 다 봐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원서를 쫙 깔아놓고 서울대 연고대는 발로 이쪽으로 치고 서울대 아닌 데가 다 이쪽으로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실제.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들만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300명 되면 거기서 이제 10명을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때 그게 무슨 게임 회사 이런 회사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000장이 들어왔는데 인사팀이 와가지고 3명이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3명이 이거를 걔들을 다 봐야 된다고 이 원서를. 그러면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게임 회사니까 프로그래밍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시세에다가 게임 프로그램 만든 거 놓더라도 보지도 않는다고요. 왜 안 봐요? 볼 시간이 없다니까 인사팀 애들이. 3명이 나와서 3,000장 원서를 언제 다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거 보는 데만 한 석 달 걸려요. 인원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학력이 좋은 애들은 그래도 성실했다고 보는 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런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성실했다고 보고 이제 걔들 원서만 가지고 뽑겠다 이거예요. 설령 집안에서 설력 좋은 애들도 아니면 아예 뭐 전국대회에서 1등 했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원서에 쓰든가 그런 게 아니면 아예 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헛소리로 빠졌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걔들 경기에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인류대학 가교에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유시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공부하는 좋은 걸 조절하시면 되지. 너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사실 힘든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경쟁이 강하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시험은 아니고 60점 이상이면 살짝 붙어요.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시험에 9회 때 붙었는데 이 자격증을 9회 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하다가 이거를 제가 중간에 잊어먹었어요. 분실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사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누렇게 바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9회 때. 이 자격증 따기가 이제 공부하시면 요즘에 중개사 공부 이렇게 하시다가 시험에 붙었다는 얘기 들어오면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어려운 시험 어떻게 붙었냐 막 그러죠. 예. 그 요즘에 떨어져도 별로 창피한 게 없어요. 시험이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슨 뭐 고시 공부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시험을 공부를 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분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학원 나와서 이렇게 정시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책만 사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막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책만 사면 요즘 동영상 무료 이런 데가 있어요. 가끔 종종.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절을 못 하죠. 왜냐하면 인터넷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의지가 약해지면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원 나온다는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오프라인 학원이 이제 계속 운영이 되는 게 비용도 많이 쓰면서 운영이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묶어놓는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원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그러면 잘 안 되실 거요. 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막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인터넷 공부는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시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동차도 많이 붙었어요. 동차.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동차 하지 말고 이제 1차 먼저 하고 2차 나중에 하라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2년씩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험이 조금만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 후에 다 볼 수 있어요. 1, 2차를 동시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사람의 의지가 강해지는 거지 힘들다고. 이게 1차 공부가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올해 다 후회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되게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다 붙으셨을 거예요. 거의 다. 물론 이제 일부 실수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동차도 2차가 평이했기 때문에 1차가 붙던 분들은 2차만 조금만 했었으면 이게 같이 동시 합격이 되니까 한 번에 시험을 다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아유 2차까지 할 걸 나는 또 그런 후회 목소리가 몇 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웬만하면 좀 의지를 가지고 한 번에 다 이렇게 몰아서 우리 그 선배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선배분들이 오실 거예요. 우리 이제 1차만 되신 분들이 오시거나 뭐 이렇게 되시면 2차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조언을 좀 들어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오셔서 공동 수립을 해서 승인권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거 보세요. 여기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초사라는 걸 먼저 해야 된대요. 광역계획권에 가서 그 옆에 보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 측량 하여한답니까? 하여한다니까 이게 의무라는 얘기네. 의무. 야, 의무적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의무사항이다. 우리 공포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여한다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의견 청취. 자, 아까 제가 이런 계획 같은 걸 수립할 때는 여기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의견은 누구 의견 넣는 거냐면 주민 의견 넣는 거예요. 주민이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공청회라고 돼 있나요? 공람이라고 돼 있나요? 예, 공청회, 이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으시오.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걸 개최하는데, 자, 이게 공청회가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비구속적 계획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요. 주민 의견을 공청회라는 걸 통해서 공청회. 이따 구속적 계획할 때는 요거의 반대가 공람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공람. 자, 공람은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겁니까? 네, 요거는 직접 듣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전문가 의견은 공람 절차를 거친다. 의견을 들을 때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우리 공청회는 가끔 하잖아요. 여기 우리 강남구청 그런 대회의실 이런 데서 공청회 하죠. 네, 서울시에서 공청회 하면 무슨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계획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면 주민도 참석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이 그 단상에 앉아서 먼저 이렇게 주제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나중에 이제 주민들 의견을 낼 수 있다. 근데 그 의견이 개별 주민들이 다 낸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 대표 중에서 몇 분이 나와서 주민 의견을 모아가지고 간접적으로 주민 의견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모임에다. 근데 이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주민들이 직접 관청을 찾아가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개별 주민들이 나 의견 있다 해가지고 관청에 가서 의견서를 내서 행정청 공무원에 직접 전해줄 수 있다고요. 개별 주민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방의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초사하고 주민과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게 지방의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시도나 시또는 군의회인데, 그 시도나 시또는 군의회에다가 지방의회 이렇게 써요. 지방의회. 지방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자, 의견을 들었으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예요. 승인권자가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립권자가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하는 거예요? 네, 수립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수립할 때 사전에 기초조사 먼저 하고 의견 청취를 하라고 돼 있고 수립 위에 있잖아요. 수립 위에. 그런 것들도 구별을 좀 해주셔서 수립권자가 하고 나서 이제 승인 신청이 올라가면 승인권자가 할 일이 뭐다? 협의와 심의하는 거. 심의. 자, 협의는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한다는 얘기고 이 심의가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한다는 뜻이에요. 회의. 야, 우리 전문가들 모여라. 보통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 심의위원들로 들어가시는데 그 협의란 말은요. 승인권자가 이 승인을 신청을 받으면 그 협의심의 그 항목 좀 보세요. 그림에서.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그분들이 동료 장관들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중앙자를 붙여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고 밑에 줄에 두 줄 내려오시면 도지사님이 승인할 때는 중앙자를 떼고 뭐라고 그래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런 말을 붙이시면 돼요. 서열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국토부 장관님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또 밑에 보시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네,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부에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사항을 이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심의라는 걸 거치고 밑에 도지사님이 승인할 때는 그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국토부 장관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승인하기 전에 도지사님이 승인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협의와 심의는 지금 그 뜻만 아시면 돼요. 협의는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하는 거고
자, 심의는 요 계획이 확정시키기 전에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심의고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님이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럼 심의까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승인권자 이름으로 승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서류를 보냅니다. 송부한다 이렇게. 자, 누가 다시 보냅니까? 발표하라고. 자, 계획이 이제 확정됐다고 발표하는 게 공고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열람 절차가 있는데 이 공고는 누가 하셔야 돼요? 자, 도지사님이 승인했으면 다시 누구한테 보낼까? 시장군수가 올렸으니까 다시 시장군수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승인을 했으면 다시 이게 누구한테? 시장, 네, 군수에게 송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을 했을 때는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이렇게 승인 신청했으니까 승인이 나왔을 때는 다시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우시면 옆에 있는 거 모르셔도 돼요. 자,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뭐 송부한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여기 무슨 뭐 공청회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흐름만 아셔도 돼요. 이렇게. 대신 요건 아셔야 돼요. 수립권자가 누구고 승인권자가 누군지는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고 거기다가 발전의 방향을 세워줍니까? 네, 그럼 광역계획권부터 먼저 정해야 된다. 여기가 수립하는 장소니까. 광역계획권을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장관, 청주청원은 도지사님이 정했어요? 정했죠. 네,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을 정하라서 이제 계획의 수립권자로 가는데 수립권자는 지금 공동수립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립권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광동수립이라고 이렇게. 자, 광동수립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수립이다? 네, 공동수립이다. 공동의 동자를 따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수립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해라.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했으면 승인권자한테 승인 절차까지 이렇게 승인이 올라가서 승인이 나와야지만 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인데 승인하기 전에 기초사 의견 청취가 있고 수립하기 전에 그다음에 승인하기 전에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야 된다. 이 흐름. 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기본계획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이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똑같이 돼 있어요. 이 순서는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 순서를 익히고 공부하면서 이게 관청의 이름도 한번 좀 익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용어를 이제 파악하시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 공부해보니까 많이 차이가 있죠. 민법하고 공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민법은 처음에 보면 무슨 얘기같이 이렇게 막 정리됐습니까? 이게 뭐 갑하고라고 뭐 땅을 사기로 했는데 우리 이런 거 뭐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실 건데 만약에 갑하고라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 갑하고라고 아파트를 사고 팔고 이런 걸 민법에서는 행정청이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맨 주어가 행정청이니까 그게 좀 뭐 처음부터 완전 그 성격이 달라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민법은 항상 권리 의무죠. 민법은 갑이 이게 아파트를 파는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민법은 무조건 권리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이걸 따지는 게 민법 과목이에요. 이 공법은 맨날 뭐 하지 말라는 거 배우는 거고 무슨 계획 배우고 이런 거 배우는 거라고요. 민법에서 여기 보세요. 권리. 자, 이 사람이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무슨 약속을 한 거죠? 사고 팔기로? 계약 떴으면 이 사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돈 받을 권리 있죠?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럼 얘는 무슨 권리, 의무가 있을까요? 돈이 다 들어오면 등기 서류 일체를 넘겨줘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아직도 안 들어왔으면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안 생기는 거고 잔금까지 들어왔으면 그 잔금 받고 나서 딴 놈한테 또 팔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나서 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잔금까지 기다렸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딴 놈한테 팔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중매매 그거 위법행위 아니에요? 위법행위예요? 아닌데? 위법행위는 아닌데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위법행위는 공법에서 뭐 하면 징역이나 벌금 받는 거 있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중매매가 그건 아니에요. 이게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이게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법행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렇게 저쪽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그 계약 깨자는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내가 계약금 몇 배를 물어줬으면 되잖아요. 2배를 물어주고 계약 깨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집주인이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위법행위는 아니라고요. 대신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그러면 얘가 반대로 을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겠죠. 예,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 돈 받을 권리. 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민법에서는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아파트 이게 주택의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인데 계약금을 이제 오늘 치렀어요. 오늘.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중도금, 한 달 뒤에 잔금인데 중도금 치르기 일주일 전에 불이 났어요. 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나가지고 이 단독주택이 다 타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걸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 이행을 못 해죠. 단독주택자가 다 전소되고 없다니까. 쟤만 남았다니까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중도금이 지금 들어오기 일주일 전인데 계약금이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그 나머지는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네, 나머지는 민법 시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힌트는 화재 원인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화재 원인이 이게 화재가 이 사람이 술 먹고 실화. 이 사람 과실이 있는 거죠. 매도인이 과실이 있으면 매도인 책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매수인 책임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낙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낙뢰가 났다든가 아니 무슨 뭐 테러가 있다든가 이렇게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갑의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이제 민법 시간에 막 따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민법은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사리에 맞는 얘기를 막 해요. 민법 시간에. 근데 공법에서는 사리에 맞는 게 없죠. 이렇게 까라면 까라니까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과목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공법에서는 아예 마음의 준비를 이걸 뭐 이해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 무슨 이해가 있어요. 무조건 단어 외워야지. 맨날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시험 맨날 단어 시험만 봤잖아요. 공부하라고. 안 해오니까. 일단 공법에서는 이런 절차를 보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선할 때 또 보고 3선한 정도 하면 한 3월달, 4월달 되면 이제 이제 눈에 좀 익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저만 급한데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 기본계획 좀 볼까요? 도시 기본계획. 우리 그 앞으로 수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진도를 딱 맞춰서 일순환 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우리 서울은 서울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이제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서울시 안으로 들어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도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아까 우리 서울시를 중심으로 뭐 성남, 뭐 하남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일단 계획을 하나 만들어 주고 나서 자,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성남시는 성남시 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있죠? 자,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도시가 어디였어요? 도시. 경기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서울특별시, 뭐 우리나라의 광역시, 세종자치시, 그다음에 자치도, 그다음에 여기 도는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도 밑으로 내려가서 시군. 네, 여기가 지금 이게 도시잖아요. 각자 도시죠. 네, 그럼 아까 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성남시 기본계획이라는 건 있습니까? 있죠? 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경기도 가평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도라는 항목은 기본계획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도라는 항목은.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는 그 도 밑에 있는 시군이 도시니까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그럼 도시기본계획도 장기 방향인데 그것도 보세요. 순서는 똑같아요. 그것부터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공부할 때처럼 야, 광역도시계획도 의 이렇게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이거 광역계획권이라 하지 말고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은 의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대로 써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시, 예, 군 이런 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 군에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러니까 비슷해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고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그럼 얘도 성격은 비구속적입니까? 네,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내용은 없고 이것도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그 성격에다가 똑같이 메모하시면 돼요. 비구속적인 계획이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 그 네모 2번에 그 제목 2번으로 한번 와볼까요? 수리권자. 네, 수리권. 왼쪽에 그 보도단을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자, 거기 제목에다가 수립 대상지역이라는 것도 쓰세요. 수립 대상지역. 그 제목에다가 수리권자 위에다가 수립 대상지역을 쓰시고 옆에 수리권자랑 같이 이렇게 한번 볼 건데 아까 우리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지역이 광역계획권인데 이걸 지워야 돼요.
자, 지금 도시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자, 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장소가 도시죠? 네, 도시에도 수립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수립 대상 지역 쓰시고 특별시 이렇게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 다음에 시 또는 어디 안에서 군 안에서 이렇게 시 또는 군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안에서만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면 서울시 행정구역하고 딱 맞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천광역시면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 되고, 세종시면 세종시 행정구역 안에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경기도 성남시면 경기도 수원시면 이렇게 수원시나 성남시 안에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수립 대상지역을 파악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이렇게 두 개 이상 묻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 도시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뭔가 보세요. 자, 이때는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아니라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니까 광동 수립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 이때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여기 행정단위에 장자 그대로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시는 특별시장님이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해야죠. 이 사람이 도시의 장이니까. 인천광역시는 광역시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세종은 자치시장, 제주도는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성남시 같은 데로 가면 시장님이 하는 거고, 군에서는 군수가 자기 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죠.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막 광동수립 막 이렇게 시장군수 공동, 시도지사 공동 그랬는데, 여기서는 각자 그냥 도시의 장들이 그냥 자기 도시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쉬워요. 기본계획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수립을 여기 지금 하여야 한답니까? 하나만 더 좀 자세히 보시면요.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공법에서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의무라는 것은 원칙이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거기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예외적으로 임의적 수립도 있어요. 임의적. 임의적이라는 게 시장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구가 10만 명 이하예요.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도시면 기본계획을 안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인구가 10만 명 이하. 일단 시나 군. 거기다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안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아까 거기 수립권자에서 맨 끝에 수립을 하여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수립을 하여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야 한다. 원칙이잖아요. 그죠? 일정 나이가 되면 병역 의무를 져야 된다. 이렇게. 군대를 가야 한다. 근데 일부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이제 안 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무슨 뭐 스포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에서 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좀 우리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결함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예외를 적용하듯이 공법에서는 이렇게 안이할 수 있는 예외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데 사실 이게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게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요. 이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수도권이면 이게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 외의적이라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그다음에 뭐 경기도, 인천시가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길 벗어나면 이제 강원도 같은 데가 나온다든가 충청 남북도 이런데 뭐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런 지방으로 가셔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적 수립도 하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몰 좀 하시고. 자,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도시의 장들이죠. 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국토부 장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이면 절대 기본계획에 나오시면 안 돼요. 네, 기본계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니까 요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누구만 하셔야 돼요. 도시의 기본 장들만 수립한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각자 도시의 장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런데 기본계획은 원래가 하여야 한다. 모두 다 하여야 한다인데 도시의 장들로 이렇게 선출이 되면 근데 수도권 외의적으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기본계획을 안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 이런데 우리 강원도 홍천군이 인구가 7만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서는 강원도가 수도권이 아니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이렇게 보고 안 할 수 있죠. 우리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인구가 뭐 5만, 뭐 6만, 7만 이런 도시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기본계획을 여기 군수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걸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보세요. 강원도 홍천군은요.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원도에는 광역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서울시라든가 뭐 광주광역시 이런 데만 있는 거지 강원도는 광역시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를 중심으로 뭐 서울 중심으로 묶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렇게 묶는 데가 없고 도시기본계획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는 도시관리계획부터 나오는 거예요. 홍천군 같은 데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없으면 저런 장기적인 방향 같은 거 없이 그냥 막바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6가지 도시관리계획을 막 이렇게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승인 절차 좀 보세요. 절차. 여기 절차를 보면 광역이랑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본 절차가 거의 비슷해요. 그 보면 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수립 승인 쓰시고 중간에 의협심 씁니까? 의협심 그다음에 공이에요. 공 똑같아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이 본 절차는 같은데 요 안에 있는 이제 요 내용물들이 조금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초사 뭐 또 하여한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그 밑에 의견 청취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 의회 의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지방의회라고 쓰시면 돼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 그 밑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 군수가 수립하니까 지방의회도 그 단위를 맞춰서 그것도 지방의회 의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방의회 의견. 그런데 그 밑에 수립권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승인권자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광역은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도의사 승인, 시도의사 공동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 승인인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니까. 자,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은 2도 좋습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뒤에 시장군수 이렇게 쓰시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지사까지는 이 사람의 서열이 광역이에요, 기초행정청이에요. 이 사람은 광역이죠. 요 분이 기초죠. 아까 우리 저 관청 쓸 때 항상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국가행정청이고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끝에가 이 도지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도지사님. 그 밑에 이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제 기본 계획을 이분들이 여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까지 여기까지 수립권자고 시장, 군수 수립권자죠. 네, 그럼 서열이 좀 다르잖아요. 상중할 때 이 사람은 광역지방자치단 이거 기초라고 기초. 그럼 이분들이 수립했을 때는 수립하면 보세요. 원래 이분들이 수립하면 여기 상급자가 국토부 장관님이 있었죠.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승인권자가 없다. 승인권자가 없어요. 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은 자기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없이 확정입니까? 네, 승인 없이 승인권자가 없어요. 자,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그림을 보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자치시장님 이런 사람들까지는 승인권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수립을 했으면 자기 자신이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냥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사람 여기 실판 보세요. 시장 군수는 자, 이쪽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초조사, 기초지방자치단 시장 군수는 자기가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 두 칸 올라가지 마셔야 돼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님이 자기 위에 직접 상관이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 이게 상급권자를 찾아가 승인을 받는 건데 이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들은 앞으로 자기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자기 자신 알아서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남자분들 군대 생활했을 때는 내무반 생활할 때 이렇게 상병 정도가 되면 병장들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 자기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승진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병이나 이병 애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상급자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집에 갈까봐 그럴까봐 그래. 어디 갈 때는 꼭 가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 화장실 갈 때도 얘기하고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애기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집단에서 아주 애가 얘기를 보는 거예요. 특히 이등병이라 애들은 완전 애기지 않습니까? 가보면 아무것도 몰라. 나이는 상관없는 거예요. 가보면 그 집단에서는 애기로 취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느낌처럼 이런 시장문서는 아직까지는 기초예요. 기초니까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기본계획을 스스로 확정을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지사라는 여기 광역 행정청인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이분들은 어차피 광역 아닙니까? 광역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토부장한테 원래 승인을 예전에는 받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스스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스스로 이제 하라는 측면으로 특별시 광역시장님 이런 분들은 서열 자체가 중간 서열이니까 아까 우리 도지사님이 승인하듯이 자기 자신이 그냥 승인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승인한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승인 없이 확정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된 거예요? 되긴 뭐가 돼? 하나도 안 됐죠, 그렇죠? 머리만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법이 이제 진도를 나가기가 제가 두려워요. 뭐 나가다 보면 탁구. 그러니까 나가는데 자꾸 잊어먹으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나가는데 자꾸 앞에 거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광역도시계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머릿속으로. 광역 생각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도시에 대해서 방향이니까 도시들 쭉 써주시고 수립하는 장소가 수립권자도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수립을 했을 때 이 계획이 확정될 때는 승인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승인권자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기초의사에서 의견 듣고 수립을 했으면 본인이 수립을 해서 협의와 심의도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해야죠. 승인권자가 원래 해주는 건데 승인권자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교재 보시면 협의와 심의 항목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협의와 심의 항목에 거기 수립 세 번째 항목이 있네요. 26페이지에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그림의 수립 승인 항목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의사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승인 없이 그런 말 붙이세요. 승인 없이 그냥 본인이 협의와 심의라는 절차를 다 해요. 네, 도시계획을 회의하는 거, 심의도 본인이 하고 단원관청검 협의하는 거 직접 한 다음에 그 느낌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밑에 시장 군수는 이게 서열이 기초행정청이니까 이 사람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청이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을 넣어야 돼요. 네, 넣어서 밑에 승인 절차로 오셔가지고 다음 장에 승인 절차에서 도지사님이 승인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장군수에게 송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승인권자가 도지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막 공동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 승인, 뭐 시장 원수가 공동으로 하면 도지사 승인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4절에 도시관리계획까지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까지 봐야지만 그 뒤에 용도 지역지구 조금 더 공부를 할 거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보시고 칠판 지우지 마세요. 이번에는 여기부터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